저는 올해 70을 넘긴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은 6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골목에서 뛰놀던 어린 시절부터 서로의 곁에 있었습니다. 홍수가 나던 해에는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높은 곳으로 도망쳤고, 중학교 시절에는 시험지를 나눠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같은 동네에 살며 아이들까지 함께 돌봤습니다. 제 삶에서 그녀는 늘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날도 경로당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사람들은 장기판을 두드리며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무심히 내뱉은 한마디가 제 마음을 깊이 베었습니다. 얘는 연금이 많다잖아. 노후는 걱정 없겠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순간 경로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고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평생의 우정이 단순한 농담거리로 전락한 듯한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왜 저런 말을 여기서, 왜 내 앞에서라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2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내 친구 맞아? 에이, 농담이었잖아. 괜히 예민하게 굴긴. 농담?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농담이 아니야. 우리 인연 오늘로 끝이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까지 차가워졌습니다. 친구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경로당 문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60년을 함께한 우정이 연금이라는 단어 하나에 부서져 내리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 소리마저도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나온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와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끊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더 넓고 더 적막하게 다가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는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 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지만 밥 한 숟갈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늘 함께하던 친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금이 많다잖아. 그 무심한 말이 제 마음을 수없이 베어냈습니다. 분노와 서운함 사이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모임에서 나오라는 연락이 와도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친구가 있을까 두려워서였지요. 혼자 남은 집 안에서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랍을 정리하다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가득 쌓인 표지를 넘기자 어린 시절의 얼굴들이 펼쳐졌습니다. 친구와 손을 잡고 웃던 교복 차림의 사진, 함께 들러리로 섰던 결혼식, 아이들 돌잔치에서 찍은 단체 사진, 모든 순간마다 그녀가 있었습니다. 영자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끝난 걸까?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진 속의 웃음은 선명한데 지금 제 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사진을 쓸어내리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앨범을 붙잡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우정이란 게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제 삶에서 가장 큰 의문이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 세상에 홀로 남은 듯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의 눈빛은 지쳐 있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표정이 왜 그래?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요즘 사업이 많이 힘들어. 빚도 늘어나고 돈이 급하게 필요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라 귀를 때렸습니다. 연금이 많다잖아. 그 말이 사실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지요. 설마 내가 내 연금을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들은 놀란 눈빛으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야. 잠시만 도와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을 내어주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떨리는 손과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니 차갑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조금 도와줄게. 하지만 이번만은 정말 마지막이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금 때문에 친구와도 멀어지고 이제는 아들과의 관계까지 흔들리는구나. 내가 지켜온 우정도 내가 준비한 노후도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고통은 제 마음에 또 하나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들에게 연금을 조금 내어주고 나니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이 줄어드는 걸 보며 앞으로의 삶이 불안해졌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선택은 아닐까?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은 건네주었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만 살다간 정말 무너지고 말겠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밝은 목소리의 직원이 반겨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제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안내했습니다. 급식 봉사 인원이 필요한데 어르신께서 함께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처음엔 망설여졌습니다. 오랫동안 집에만 있던 몸이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급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담고 국을 떠주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혼자만의 고통 속에 갇혀있던 제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버텨내야 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연금 때문에 무너진 제 삶에 조금씩 새로운 빛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급식 봉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몸이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 예전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밥을 받으며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밟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항상 구석에 앉아 혼자 밥을 먹던 꼬마였지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얘야, 왜 혼자 밥을 먹니?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랑 닮았어요. 아이의 눈망울은 반짝였고 작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얼음이 녹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아이와 종종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은 어떤지, 학교는 재미있는지, 짧은 대화였지만 제 하루의 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함 속에서도 그림자는 따라왔습니다. 아이와 웃고 있다가도 불현듯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얘는 연금이 많다잖아.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며 다시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에조차 끼어드는 그 기억은
우정을 잃어버린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영자야, 내가 이 아이처럼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지. 우린 왜 그렇게 되어버린 걸까? 밥을 나누는 제 손은 따뜻했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좋은 일로 하루를 채우고 있음에도 과거의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주는 희망과 과거의 상처가 남긴 아픔 사이에서 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에 점점 익숙해지며 저는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을 보며 마음이 풀렸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외로움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강당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얼굴은 다름 아닌 친구 영자였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영자야? 인순아, 짧은 부름만으로도 서로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았지만 저와 영자의 시선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은 그녀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영자도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사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가 불과 몇 걸음 앞에 있는데 우리는 너무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영자가 제 쪽으로 다가오려는 듯 했지만 저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내 얼굴은 낯설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 떨리는 눈빛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정의 추억과 배신의 기억이 뒤엉킨 채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영자와 다시 마주한 그 순간 내 인생에 또 다른 갈림길이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복지관에서 영자를 다시 본 그날 이후 제 마음은 한순간도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영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의 얼굴을 그토록 낯설게 바라봐야 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도시는 하나둘 불빛을 밝혔지만 제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영자야, 왜 이제야 나타난 거니? 왜 하필 지금 내 앞에 다시 선 거니?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편으론 반가웠습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얼굴을 눈앞에서 마주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다시 상처받게 될까봐, 또 같은 말을 들어야 할까봐. 심장이 떨렸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사진첩 속 추억과 경로당에서의 마지막 다툼, 복지관에서의 침묵이 뒤엉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끝내 울음을 삼켰습니다. 영자와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정말 끝내야 할까?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긴 밤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복지관 봉사에 나가던 어느 날 옆에서 함께 일하던 미영 씨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인순 씨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의 개라면 조금은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오래된 친구랑 사이가 틀어졌어요.
60년을 함께 했는데 그 일이 아직도 마음에서 떠나질 않네요. 미영 씨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60년이면 웬만한 가족보다도 긴 세월이에요. 그런 인연을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 말은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아깝다. 정말 아깝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으면 어쩌나, 이번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글쎄요. 다시 마주할 용기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인연이라면 한 번쯤은 다시 마음을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영자와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평생 등을 돌리고 살아야 할까? 답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미영 씨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 정말 이렇게 끝내도 괜찮을까? 밤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끝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책상 위에 놓여있던 편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펜을 손에 쥐니 가슴이 두근거리며 떨렸습니다. 영자야. 첫 문장을 쓰려 했지만 펜 끝은 종이 위에서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떤 감정을 담아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상처받았던 기억과 함께 웃던 추억이 뒤섞이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몇 번이고 펜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결국 종이 위엔 영자야라는 두 글자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단어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두 글자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완성할 수 있겠지. 조금씩 천천히 마음이 준비되면 편지는 끝내 완성하지 못했지만 종이를 접어 서랍에 고이 넣었습니다. 그날 밤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시작일 뿐이지만 내 안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편지를 끝내 완성하지 못한 채 서랍에 넣어둔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친구의 얼굴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아들이 환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말에 순간 긴장이 풀렸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오랜만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어.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 저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니? 실패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이번 사업은 노인 복지와 관련된 일이에요. 내가 그동안 겪은 어려움도 도움이 될 거야. 아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은 더 열정적으로 계획을 설명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재기를 보며 내 인생에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영자에게도 이 소식을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은 두렵지만 언젠가 그날이 오지 않을까. 작은 기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며 제 마음도 서서히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영자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둡고 눈가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네,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금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무슨 일 있어 보이는데?
얼굴이 왜 그래? 잠시 망설이던 며느리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집에 큰일이 생겼어요. 남편 사업이 망해서 빚까지 생겼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 전 제 아들이 겪었던 고통이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뭐라고 영자 아들이 사업을 망했다고? 내 어머니가 밤낮으로 걱정만 하세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씩씩하고 당당하던 그녀가 이제는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무겁고 생각은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토록 원망했던 친구지만 고통을 겪고 있을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영자야, 우린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혼잣말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빛이 붉게 번지며 제 마음속 혼란을 더욱 짙게 물들였습니다. 영자 며느리의 눈물 어린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밥을 먹어도 텔레비전을 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자꾸만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도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외면해야 할까? 그토록 서운하게 했던 친구입니다. 내 연금을 가십거리로 만들고 내 마음을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려움에 빠져 있다니 마치 운명이 나에게 다시 선택을 강요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방 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영자야, 내가 내 아들 얘기 꺼냈을 때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알아?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널 도와야 할까? 그럴 자격이 있을까? 분노와 연민이 뒤엉켜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눈을 감아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외면한다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다시 손을 내밀었다가 또 상처를 받으면 어쩌지? 그날 밤 새벽까지 뒤척이며 저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마음속 혼란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내린 결론은 직접 영자를 만나기엔 아직 용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외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혹시 회사에서 사람 뽑는 자리 있니? 아들은 잠시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웬 인사 얘기세요? 엄마,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혹시 작은 일이라도 맡길 수 있으면 기회를 주면 좋겠구나.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면접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게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이 제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영자야, 내가 알든 모르든 나는 이렇게 한 걸음 내디뎠다. 비록 작은 결심이었지만 내 마음속 얼어붙은 벽에 조금은 균열이 생긴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 면접 봤어요. 생각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작은 일부터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직접 나서지는 못했지만 내 손길이 전해졌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고맙다, 아들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자연스레 영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고마워할까? 아니면 여전히 지난날의 앙금을 풀지 못할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가슴속 깊이 스며들며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영자야, 나는 아직도 널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날 밤 오랜만에 웃으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한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직접 동화를 들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원이 제게도 참여해 보지 않겠냐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앞에 서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옛날 옛적에 사이 좋은 두 친구가 있었단다. 서로 도와주며 늘 함께였지. 하지만 어느 날 작은 말다툼이 그들을 갈라놓고 말았단다. 아이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숨죽여 이야기에 몰입하는 모습에 제 목소리는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 중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화해했어요. 다시 친구가 됐어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할머니도 그게 궁금하구나.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의 끝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동화를 아이들에게만 들려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하고 있다는 것을. 동화 속 두 친구는 다름 아닌 저와 영자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여전히 결말을 찾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어느 날 현관문 앞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바로 영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복지관 안의 소음이 모두 멀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인순아, 우리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낯익은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입술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 저는 시선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영자는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나도 많이 생각했어. 그날 내가 했던 말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이제 와서야 깨달았어.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던 사과 같기도 했고 또 다시 믿어도 될까 두려움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영자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세상이 무너졌어. 내가 알기나 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치밀어 오르는 걸 애써 참았습니다. 영자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경솔했어. 순간 주변이 조용해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믿어도 될까? 다시 가까워졌다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저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안해, 지금은 아직 용기가 안 나. 영자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언젠가 내 마음이 열리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사과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별빛을 바라보며 저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자와의 인연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작게나마 제 가슴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영자를 마주한 날 이후 제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가 거짓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입에서는 아직은 용기가 안 난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밖에 대답하지 못했을까? 내가 너무 완고한 걸까? 아니면 아직도 상처가 깊어서일까? 며칠 후 봉사활동을 마친 뒤 복지관 식당에서 미영 씨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영자와의 재회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분이 직접 사과까지 했다고요? 그런 마음을 조금은 열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또 상처받으면 어쩌죠? 그 두려움이 자꾸 발목을 잡아요. 미영 씨는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처는 누구나 다시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60년이라는 세월은 그 어떤 아픔보다 값진 자산 아닐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60년. 그 긴 시간 동안 함께했던 추억은 결코 가볍게 흘려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다가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웃음 가득한 얼굴들, 서로의 결혼식에서 흘린 눈물, 아이들 돌잔치에서 찍힌 활짝 웃는 사진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영자를 여전히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영자야,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 그날 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그만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용기를 내도 되지 않을까? 확신은 없었지만 그 목소리가 내일을 향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딛게 할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영자의 사과가 귓가에 맴돌았고 미영 씨의 조언이 가슴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년의 삶을 기록하는 글쓰기 교실. 직원은 저에게도 권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개강 첫날 강당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영자였던 겁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뒤돌아 나가고 싶었지만 이미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자와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 그러나 그 사이엔 수십 년의 세월만큼 깊은 벽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강사가 수업을 시작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영자의 존재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연필을 손에 쥐었지만 종이 위에는 한 글자도 써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홍수 속에서 손을 잡고 도망치던 어린 시절, 시험지를 나눠보며 웃던 학창시절, 아이들의 결혼식장에서 함께 흘린 눈물들. 그 모든 순간이 소용돌이처럼 밀려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강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오세요. 그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를 적어야 할까? 가장 소중한 사람. 머릿속에는 자꾸만 영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강당을 나갔습니다. 저도 서둘러 짐을 챙기려던 그때 영자가 조심스레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인순아, 우리 같은 수업 듣게 됐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낯설면서도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그러게.
세상 참 좁구나. 저는 최대한 담담한 척했지만 손끝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 글쓰기. 혹시 내가 내 얘기를 쓰게 된다면 그건 참 기쁠 것 같아.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들고 서둘러 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글을 써야 할까?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영자를 쓸 수 있을까?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하얀 종이를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아직은 결심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영자를 향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글쓰기 수업에서 받은 과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주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를 써야 할까? 아들일까? 손주들일까? 아니면 오래된 친구 영자일까? 책상 앞에 앉아 펜을 쥐었지만 손끝은 종이 위에서 떨리기만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영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홍수 속에서 제 손을 꼭 붙잡아주던 그날, 교복을 입고 나란히 웃던 사진 속 모습, 아이들 돌잔치에서 함께 웃고 울던 시간들. 그 순간의 영자는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경로당에서 무심히 던진 그 한마디. 얘는 연금이 많다잖아. 노후는 걱정 없겠네. 그 말이 제 가슴을 베어낸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펜을 움직일수록 추억과 상처가 뒤섞이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결국 펜을 내려놓고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늘 제 곁을 지키던 영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함께 울던 얼굴, 아이들 졸업식장에서 서로를 축하하던 모습, 심지어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곁을 지켜주던 모습까지. 모든 순간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영자야, 내가 늘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써도 될까? 아니면 아직은 이른 걸까? 혼잣말처럼 새어나온 목소리가 방 안에 가득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펜을 들었지만 결국 단 한 줄만 쓰고 멈췄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그 뒤로는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종이 위에는 미완성의 문장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완의 문장은 이미 제 마음속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을. 그 사실이 제 마음을 흔들었고 다음 수업이 두렵기도 동시에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과연 그 자리에서 어떤 글을 읽게 될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영자와의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글쓰기 수업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교실 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앞 순서의 사람들이 차례대로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누구는 가족 이야기를, 누구는 전쟁 시절의 기억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점점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자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종이를 펼쳤지만 글은 미완성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그 한 줄만 쓰여 있었습니다. 교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뒤를 이어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순간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익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에 영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잔잔한 주름, 그러나 여전히 또렷한 눈빛.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이 자리를 권했고 영자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저는 손에 진 종이를 꼭 붙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제 친구입니다. 60년 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 때로는 큰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돌아보니 그 사람 없이는 제 인생이 설명되지 않더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영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영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교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발걸음을 옮겨 제 앞에 섰습니다. 인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내가 했던 말들 다 내 어리석음이었어. 나는 널 걱정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질투였어. 내가 가진 연금, 내가 가진 평온한 노후. 그걸 보면서 나는 괜히 못난 마음이 올라왔던 거야.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생각하지 못했어. 우린 60년 동안 함께였잖아. 그 한 번의 말로 모든 걸 끊어버린 게 내 고집이었어.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교실 안을 메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극의 마지막 장면처럼 모두가 그 순간을 함께해 주었습니다. 영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된다고 서로 미워하며 보내긴 너무 아깝잖아.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끝까지 함께 가자.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웃음이 함께했습니다. 60년 세월의 무게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발표는 미완성으로 끝났지만 제 인생의 문장은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60년 지기 친구 영자.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매일 같이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아도 결국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다면 꼭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인생사 세옹지마 채널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남겨주세요.